방금 소개받은 백광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처음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실 텐데요. 여기 뭐 직렬이 또 오늘 많이는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 검찰 준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 네, 손 내리시고. 교정 준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교정. 여기 계시고. 그리고 손 안 드신 분들은 뭐 마약 수사 손, 철도 경찰, 뭐 출입국 관리. 손 안 드신 분들은 어떤 정체를 가지고 계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 그냥 한번 궁금해서 공안직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신 건가요? 그냥 궁금해서 왔다 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 이름이고 나부 위키에 나오니까요. 뭐 제 소개는 뭐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그건 다 이제 진실되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강의는 제가 이제 공무원 강의는 2000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공무원 시험은.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사법 시험, 법무사 시험 이렇게 강의했고, 대학교 강의 또 했고.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 강의는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제 변함없이 쉬지 않고 계속 2025년까지 지금 해왔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제가 그러니까 워낙 오랫동안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어서 현직에 있는 초반에 가르쳤던 제자들은 사무관 다 올라가 있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거 좋아하고, 현직에 간 제자들도 제가 가르치는 게 이제 이 전문 과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수사를 하거나 뭐 형 집행 업무를 할 때, 또 공판을 할 때 그때 이제 필요하니까 저한테 이제 질문들도 지속적으로 많이들 하시고, 또 승진 시험도 보셔야 되니까 기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제자들하고 같이 살아온 인생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30 정도까지는 이제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20대 후반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좀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근데 뭐 그래도 뭐 계속 가르칠 것 같아요. 우리 제자분들이 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많은 합격자들도 나왔고, 또 현직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또 책상에도 제 책들 가지고 또 실무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제자 부심이 있습니다. 제자 부심이. 제자들을 제가 좀 그 자랑스럽게 좀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 커리큘럼이 내년 2026년도 3월 중하순 또는 4월 초순 요 사이에 국가직 구급 시험, 그걸 일단 기준으로 준비를 하는데,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국가직 구급만 준비하는 건 아니시고요. 7급도 준비를 합니다. 7급도. 그래서 7급도 우리 이제 검찰, 교정, 뭐 출입국 관리 이렇게 제가 가르치는 직렬이 주로 법무부 직원들입니다. 법무부에 근무하게 되는 직원들이고, 뭐 일부는 국토부도 있습니다. 철도경찰청 국토부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 대한 필기 시험은 9급은 내년 3월 26년도 3월에서 4월 이 정도의 시험이 있는 거고요. 7급은 매년 이제 곧 시험이 있습니다. 9월 20일에
이제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는 이제 피셋이고요. 2차는 전문 과목 4과목을 25문항씩 해서 총 100문항을 보는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셋을 일단 통과해야 2차 시험을 보는 구조이긴 한데 피셋을 통과하는 건 일단 기본이라고 본다면 7급의 경우는 이 4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본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검찰 7급의 경우에는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교정 7급의 경우에는 헌법, 행정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이렇게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고 이제 9급의 경우는 지금 현행은 2026년까지는 다 아시겠지만은 국어,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전문 과목 2과목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각 20문항씩 봅니다. 20문항씩. 그래서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 검찰 마약은 이제 형법, 형사소송법, 교정직은 국어, 영어, 한국사, 그리고 교정학 개론, 형사소송법 개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검찰 마약과 교정학 우리 그 제자분들이 준비하시는 이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개론이 과목명은 차이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5문항 정도 평균적으로 겹치고요. 똑같이 내고 15문항을 평균적으로 나머지 한 5문항 정도가 다르게 내서 그래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26년도까지는 이 체제로 하시는 거고 2027년도 그러니까 내후년 시험부터는 4과목 체제로 바뀝니다. 한국사가 이제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빠지고 이제 국어, 영어와 전문 과목 2과목 각 25문항씩 해서 7급처럼 그렇게 이제 총 100문항을 준비를 하는 시험 체제로 이제 바뀌게 되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국어, 영어는 옛날 우리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 많이 난이도가 좀 쉬워져 가지고 요즘은 전문 과목들 가지고 좀 승부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그 또 탈락을 또 시키고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동점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동점자들이. 그럼 그 동점자가 이제 합격을 시키는 기준인 전문 과목 우수자, 전문 과목에서 고득점자를 이제 합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은 뭐 인사혁신처에서 다 발표가 돼 있는 거고 그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체제에 맞춰서 이제 지도를 제가 하는 거고 이제 출제 경향적으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또 드릴 텐데 법률은 일단 그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형법은 1953년에 만들었고요. 6.25 한국전쟁 이후죠.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은 195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차이로 그렇게 형법, 형사소송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70년 이상 이제 계속 개정의 개정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법률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 법률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법률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 법령들, 중요한 법령들까지도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법조문을 읽고 그 개념을 잘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례들을 출제를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판례 공부를 또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형법과 형사소송법 중에서 형법 과목에서는 형법 총론에서 그 소위 이제 이론이나 학설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걸 또 냅니다. 근데 형사소송법은 이론이나 학설 문제는 조금 출제가 지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 경향은 대체로는 그러하다. 대체로는 그러해서 지금 이제 요 9급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려보면은 지금 현재 8월 2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8월 2일인데 제가 4월에 입문 강의를 했습니다. 형법, 형사소송법 입문 강의를 해서 아주 초보자들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의를 4월에 한 달 정도 해드렸고요. 그래서 양도 많지 않으니까 이걸 보시면 이제 굉장히 금세 개념이 좀 오실 거고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에 이제 그 이론 강의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5월, 6월, 7월, 8월 요게 소위 이론 강의라는 시즌이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지금 8월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9월 초까지 이제 이론 강의를 마치게 되는데 요게 기본부터 심화까지 모두 다 다루는 이론 강의 과정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그 이 기본 심화 이론이 진행이 되면서 핵심적인 그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객관식을 시험 봅니다. 객관식을 시험 보면 사지선다로 출제가 돼서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달라.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달라. 또는요, 박스를 내 가지고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잘 고른 것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문제 구성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한 문장이 맞냐, 틀리냐, 옳은가, 그른가. 이걸 가지고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뽑아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었는지 그 핵심 지문들이 있어요. 이걸 OX 연습을 하면서 이 기본 심화 이론에 대한 복습과 앞으로 시험을 보게 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거는 6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핵심 지문 OX 연습은. 그래서 9월 말 10월 초 정도 돼야 이게 끝나는데, 그러니까 얘는 9월 말이나 뭐 10월 초 정도에 끝납니다. 끝나고 요 놈은 9월 정도 들어가서 지금 제 느낌에는 9월 중하순 정도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강을 하면서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기본 심화 이론에서는 이제 형법의 경우는 총론은 거의 끝났습니다. 총론은 좀 죄수론을 하고 있어서 현재 죄수론이면 이제 맨 끝에 부분이죠. 죄수론 형벌론이. 그래서 총론은 거의 끝났다. 거의 끝났고 강론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론이 이제 처음에 공부하면 뭐 살인죄니 상해죄니 폭행죄니 이런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죄나, 그리고 협박죄니 강간죄니 이런 자유에 대한 죄, 그리고 명예와 신용이라고 해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이런 내용으로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그 중에 현재 이제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강론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총론부터 시작을 했고, 총론부터 시작을 해서 형법 총론이 강론과 출제 비중을 비교하면은 총론이 한 13, 14개 정도 됩니다. 20문제 중에. 강론이 6, 7문제를 내거든요. 출제 경향이. 대체로 평균적으로요. 그러니까 총론을 굉장히 많이 내는 거죠. 총론을 굉장히 많이 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 책이 이제 1권과 2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서론, 소송 주체와 소송행위, 수사와 공소로 되어 있고, 2권이 공판과 상소, 비상호 절차, 특별 절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다 끝났고요. 1권은 끝났고, 1권이 끝났고, 수사와 공소가 끝났고, 2권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공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법과 형사소송법 현재 이렇게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진행 중이니까 지금 시작을 하신다면은 부지런히 쫓아오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부지런히 쫓아오셔야 되고, 요 핵심 지문, 그러니까 지금 기본 심화 이론 말씀을 우선 드렸고, 핵심 지문 OX 연습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형법의 경우는 지금 현재 총론만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 죄수론 들어가기 직전까지 부작위범이라고 해서 거기까지 끝나서 이제 총론도 극 후반부만 남았습니다. 극 후반부.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강론도 OX가 이제 시작이 될 거고, 형사소송법의 경우는 우리가 1권, 2권 이게 기본서면 그 1권 중에 강제 수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감증, 수사상 증거 보전. 이쪽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OX가 끝났어요. 그건 OX가 끝났고, 그럼 그 다음에 수사의 종결, 공소의 제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수사의 종결로 이제 들어가야 될 차례. 그러니까 이게 강제 수사까지 끝났다. 강제 수사가 끝났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사의 종결, 공소의 제기, 그 다음에 공판이거든요. 그래서 OX도 지금 부지런히 진도를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거죠. 5, 6월, 7, 8월은 기본 심화 이론과
실전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걸 문장으로 뜯어내서 연습하는 핵심 지문 OX 연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9월로 들어가면 요약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많은 그 아주 큰 양을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을 공부하는데 그걸 핵심적으로 확 요약하면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요약 강의가 그 요약 강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과 형사소송법 요약 강의가 9시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양을 좀 줄여보자. 근데 무조건적으로 줄이면 안 되고 줄이면서도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거하고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면 이론 공부 과정은 끝이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문제 크게 두 단계로 나누면 이론이 여기까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기간이. 그리고 11월, 12월이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자세히 봐야 된다. 그래서 9, 10월 동안에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실제 이 11월, 12월에 이제 시험장에 간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스스로 풀어오고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걸 해설하면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시험을 잘 본다는 건 시험에서 고득점이 나온다는 건 끌려다니는 공부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늘 이 문제 가지고 변별력을 만들어 보자. 이 문제를 맞히는 사람은 합격하기에 가까워지고 이 문제를 틀리는 사람은 좀 걸러내자. 이게 시험의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전문 과목에선 그런 경향이 좀 도드라지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낼 거냐 출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냥 내용이 이렇습니다. 알아서들 정리하시고 파이팅. 그러면 뭐하러 그런 강의를 듣고 뭐하러 그런 교재를 보겠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늘 출제자보다는 조금 밑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좀 출제자의 입장이 좀 돼보자. 그죠? 출제자의 입장이 돼서 이건 이렇게 바꿔서 낼 수 있다. 이런 건 이렇게 바꿔서 낼 수 있다. 또 기출을 공부할 때도 기출이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건 또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걸 계속 메모하면서 연습을 여러분들에게 좀 시키려고 하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그걸 꼭 하라고. 연필을 들고 꼭 적어라. 적으면서 이렇게 내면 맞다. 이렇게 내면 틀리다. 그 소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연습을 열심히 해주면은 출제자의 관점에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시험 준비를. 그러면 탁월한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점수를 받으려면 이제 편한 강의를 들으면 되는데 확실한 동일한 기간을 준비하면서 좀 더 확실하게 밀도 있게 준비해서 좀 가보자. 그래서 지금도 제가 원래는 월화 수목만 강의하면 돼요. 월화 오후 수목 오후가 정규 강의거든요. 저희. 근데 제가 일부러 시간을 더 내서 목요일 오전과 금요일 오전 오후를 추가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실강을. 그러니까 좀 걱정이 또 되기도 하고 우리 여기 수업 듣는 사람들도 있는데 좀 걱정도 되고 잘 좀 준비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또 제가 두 과목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시간을 더 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또 해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목이 좀 이렇게 요새 한참 강의하고 있어서 목이 좀 갔는데 원래는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인데요.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만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기본 심화 이론을 할 때도 책에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적어봐라.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면 맞히는 사람이 많겠냐. 적지 않겠냐. 그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연습이. 모든 과목을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그 노량진에서 일하는 강사들이 한두 분 빼면 다 제 후배들입니다. 그죠? 근데 또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강의도 다 모든 사람이 다 베스트하게 잘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건 좀 부족하지 않나 내가?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렇게 좀 해봐야지. 그래서 매년 큰 틀에서 변화는 없는데
매년 그 디테일은 계속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게 늘 고민인데, 그래서 기출에 들어가면은 그 작업이 좀 더 가속화되는 거죠. 기출을 가지고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기출은 기본이고 거기서 예상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상 문제. 그 예상 문제가 나오면 그걸 해가 바뀌고 1월, 2월에 모의고사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내내 이제 내내 매 수업 시간마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진도별로, 진도 순서대로. 그래서 요 진도별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고, 진도 순서대로 보는 거고, 거기서 이제 예상 문제를 푸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1월 달 처음에는 막 상태 안 좋아요. 이걸 하면 막 울고 막 그래요. 특히 여학생들은 좀 우는 편이거든요. 아, 교수님 저 이런 점수 처음 받아서. 그럼 저는 이제 도망가죠. 울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 해결을, 야, 그건 네가 해야 돼.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분하고 그 울고 억울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합격을 하더라고요. 점수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뭐 그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확실히 좀 뭔가 해보려고 하고 좀 억울하고 좀 더 잘하고 싶고, 공부는 결국은 그 기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제자들 지도해 보면 그 마음에 이게 참 쉽고도 어려운 얘기인데 그 마음의 그 열정, 의욕, 어떤 그런 거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합격을 잘하더라고요. 머리는 좋은데 뭔가 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좀 뭔가 공부량은 좀 부족한데 본인이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근데 이 공무원 시험은 결국은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왜 그런 말 있죠. 중꺾마라고.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수험 생활에서는 바로 그건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 장기간 레이스 하는 거라서 중간에 그런 마음이 꺾이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럼 그때 그러면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나는 너무 억울한데 그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 원인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공부하다가 힘들어지면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멘탈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모든 일이 다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 바뀌어서 1, 2월에 진도별 모의고사 보면 제가 좀 난이도 있게 또 출제를 하니까 그걸 보면서 처음에 저득점이 나오고, 근데 나중에 적응하면서 점점 점수가 올라가게 되죠. 점점 점수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1월에는 이 특강도 같이 병행이 되는데 최신 판례 특강이 있습니다. 최신 판례 특강이 있을 거고, 그래서 약 5년에서 6년간 중요한 판례들, 그걸 이제 형사소송법, 형법 쭉 다 이렇게 검토하는 거죠. 그리고 2월에는 조문에서 그대로 내기 때문에 법조문 특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그 형사법전이라고 있잖아요. 저기 우리 학생들 지금 들고 있는데 그 형사법전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낼 수 있겠지? 이거 해보자. 여기서 이렇게 낼 수 있겠지? 물론 다 공부했던 건데 그걸 다시 조문에만 좀 집중해요. 이건 최신 판례만 집중하고. 그리고 이런 게 다 여기 모의고사에 다 들어가고. 그래서 계속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고, 그리고 3월에는 또 모의고사 계속 있습니다. 모의고사인데 이건 전범위 모의고사라고 해서요. 순서 상관없이 마구 내는 거예요. 실전처럼. 그래서 답안지 체킹 훈련을 해야 돼. 그죠? 우리 답안지 OMR 카드에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시간이니까 그걸 해외 보는 거죠. 전범위. 하고 이때는 최종 암기사항 특강이 있어요. 최종 암기사항 특강. 암기사항. 그래서 암기사항 특강은 이제 저 요약과정이라고 9시월에 하는 그 책이 퍼펙트 서머리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맨 뒤에 그 암기사항들 정리가 있거든요. 그걸 평소에도 하는데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제가 좀 많이 불안해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들 이거 잘 하는 거냐. 그래서 그걸 이제 또 제가 또 해봅니다. 같이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요 3월 중하순, 보통 하순 아니면 4월 초중순, 보통 초순 요때 토요일에 시험이거든요. 이때. 그래서 이때 필기 시험을 보시고 여기서 이제 합격이 돼야 되는 거죠.
합격이 돼야 되는데 커트라인은 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커트라인이 지금 대체로 그렇잖아요. 검찰이 90점대, 교정이 남자가 지금 커트가 많이 올라가가지고요. 그죠? 60점대 하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남자가 80점. 그죠? 뭐 여자는 원래 좀 높아요. 여자는 80점대 중반 이상 이런 식인데 남자 교정이 80점까지는 잘 안 나오거든요. 좀 그 밑에서도 합격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교정직 남자가 커트라인이 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검찰직은 좀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는 박스권입니다. 검찰직은. 워낙에 예전부터 쭉 그 좀 뭐라 그럴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중에서 약간 그래도 우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좀 준비를 좀 하는 편이어서 80점대 중반부터 90점대 중반 사이에서 거의 벗어나진 않아요. 그 점수가. 근데 요번에 좀 많이 높았어요. 93점. 이번에 좀 그건 높은 거고요. 그래서 남자 교정은 이거 좀 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예. 근데 이제 27년도 시험부터는 2027년도 시험부터는 국어, 영어 전문 과목 2과목 25문항씩 100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특히 법률 과목은 자세히 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25개면 5문항이 커요. 5문항을 더 내면 좀 더 디테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제자들은 좀 더 낫다? 지금도 뭐 합격들을 거의 다 우리 제자들이 하고 있는데 공안직은 그렇습니다. 공안직은 제 제자들이 거의 합격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좀 더 유리해.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스타일이 좀 디테일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7급은 이래서 이렇게 되고요. 시험이 되고 면접 시험 보시고 최종 합격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연수원 충북 진천에 그 법무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 아무 생각 없이 좀 놀 수 있는. 그죠? 연수는 연수를 받으러 갔는데 계속 같이 노는. 예. 그리고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고. 그리고 또 가족들도 다 좋아하시죠. 가족분들도 좋아하셔가지고 좀 학부모분들이 저한테 이제 막 이렇게 막 들고 찾아오기도 하는데 제가 이 촬영하고 있는데 그런 거 들고 오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죠? 학부모님들.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보세요. 지금도 살쪘는데 지금 더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인사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정말 좋은 일이죠. 이게 합격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뭐 다 아실 텐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직에 가서 생활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급여도 더 많이 올린다고 하고 뭐 수당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안직은 수당이 더 높습니다. 일반 행정보다. 공안직렬은 수당이 더 높고 그리고 급여도 더 올린다고 하고 호봉도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만 직무를 집행하시면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고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고 또 소속감도 있고 그리고 권력 남용만 하지 않는다면은 존중받고 그게 우리 이 일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생들이 사업도 많이 하는데 사업하는 친구들이 다 힘들어요. 그죠? 돈 많이 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면은 자기가 뭐 이런 공직에서 예전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했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그건 가치관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돈도 많이 나간다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이 돈이 많이 나가고, 뭐 세금도 늘 뭐 징수해야 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직을 준비하시는다는 점은 그런 점에서 좀 괜찮을 수 있지 않냐. 그리고 7급은 여기서요. 7급은 피셋을 하시고 앞으로 피셋이 이제 검정시험 체제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좀 쉬워질 거고 그래서 피셋 점수만 통과하면 그 다음에 2차 시험. 2차 시험이 보통 이제 9월이거든요. 지금 올해 9월 20일에 시험 보거든요. 이때 이제 법과목 4과목을 보시거나 또는 이제 교정직은 교정학이 하나 더 들어오니까 교정학 하나랑 나머지 법과목 3개.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 이제 그 전공 과목이라고 하는데 전문 과목들 가지고만 이 네 과목을 가지고 이제 2차 시험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7급은 면접도 굉장히 좀 그 밀도 있게 해요. 면접 시험을. 면접 시험 준비를 또 잘해야 돼요, 7급은. 뭐 9급도 면접이 좀 부담스러워 하는데 7급은 훨씬 더 면접이 좀 더 가혹하다. 그리고 이제 차이는 직렬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지금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방검찰청에 이제 보통 근무합니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지방검찰청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검찰 18개가 있어요. 18개. 18개 있는데 여기 가면은 검사실이 있고 사무국이 있어요. 보통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당장 수사 여기 들어가서 수사하는 게 아니고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 사무국장님이 계실 거고 사무국장님이 지방검찰에 계시고 2급. 그죠? 사무국장님 계실 거고 1급은 관리관이라고 해서 대검찰청에만 한 분 계십니다. 서초동 대검에 대검찰청 사무국장님 1급 관리관. 9급부터 올라가서 1급.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고 7급 시험에서 올라온 분도 계시고 그분 한 분 계시고 전국 조직이 그래서 사무국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과들이 있거든요. 무슨 과 뭐 예를 들어 뭐 총무과도 있겠지만 뭐 사건과 뭐 공판과 뭐 집행과 그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배우시지만 그 절차 순서대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절차 순서대로. 사건과는 수사 관련 업무를 하는 거고 공판과는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정에서 이제 공판정에서 유무죄를 재판해야 되잖아요. 그때 검사가 나서잖아요. 그 업무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판과 업무. 집행과는 형이 확정됐다. 예를 들어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게 확정됐다. 그러면 그걸 징수하는 거예요. 벌금을 징수. 추징금이 나왔다. 추징금. 벌금을 안 내면은 교도소에 집어넣습니다. 노역장 유치인데 추징은 안 내도 교도소에 집어넣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추징은 끝까지 강제 집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강제 집행은 민사 집행이에요. 민사 집행. 그러니까 집행과에서 추징금 집행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민사 집행에서 전문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검찰 공무원이나 법원 공무원 중에서 일정 근속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법무사 시험에 대부분의 과목을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이 업무를 하니까. 이게 검찰 수사관이 무슨 뭐 수사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명칭이 검찰 수사관이지 수사만 하는 게 아니고 각종 그 법률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무사 시험에 1차 과목이 7과목이잖아요. 그거 면제. 2차 과목에서도 대부분 면제되고 2개는 봐야 돼요. 민사사건 서류 작성, 등기사건 서류 작성. 그 서류 작성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법무사를 하고 있는 우리 제자들도 있고 집행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집행관. 들어는 보셨겠죠. 그 집행관은 6급 이상의 법원검찰 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지원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집행관으로 뽑아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대도시 기준으로 하면은 4급 정도는 올라가야 좀 뭐 서기관 정도 되면 볼 수 있는 거고 조금 소도시로 내려가면 사무관 5급. 그러니까 6급 주사 가지고 이렇게 집행관이 딱 되긴 좀 어려운 시대다 지금은. 근데 그런 그 법률 관련 업무로 또 이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정년까지 계속 이제 근무하면은 여기서 이제 사무국에서만 쭉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검사실로 또 가거든요. 8급부터는 지금 검사실로 가고 있는데 검사실로 가면 수사를 하는 겁니다. 요 수사를 하는데 이 검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사는 그 지금 검찰하고 경찰하고 수사권 조정이 돼 있어가지고 2020년도에 1차 조정이 있었고 2022년에 2차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다 있어가지고 그 2차 조정이 되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가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로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하지만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지금 민주당 안은 뭐냐면 여기서 수사하는 거는 중대범죄수사청 쪽에서 좀 하고 여기서 좀 하는 건 이 업무는 공소청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공소청에서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청이 하고 있는 일을 검사의 힘을 좀 약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좀 나누자. 나눠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좀 나누자. 하는 일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는 일이 바뀌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 수사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외에 업무들이 너무 많아서 일정한 인력은 늘 필요한 게 이쪽 법무부에서도 이쪽 검찰 업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재판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그 재판은 검사가 해야 되는데 검사 혼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검사실에 그 공판 검사, 공판에 나가는 검사, 공판에 나가는 검사 옆에 계속 그 검찰청 직원들이 계속 붙어가지고 같이 이 자료를 보고, 자료가 뭐 한두 페이지가 아니에요. 막 몇백 페이지, 몇천 페이지짜리 자료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그걸 어떻게 혼자 다 봅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소유지 업무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유죄 판결 얻어내는 업무, 그게 이제 공소청 업무가 될 거고, 만약에 이제 이 시행이 된다면, 그리고 이제 지금 검사가 인지수사라고 해서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들, 그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이제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우리 국가 조직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있습니다. 소위 공수처라고 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도 수사관이 있어요. 수사관. 그게 또 있단 말이죠. 예. 그쪽에서도 또 인력을 또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인력이 늘 필요하긴 한데, 이제 조직을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꾸리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꾸려서 이걸 통과하는 장치는 국무총리실에서 좀 해보고,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아직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지금 얘기들이 있어서 좀 많은 토의는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특별검사가 세 팀이나 지금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그 특별검사실에 또 필요한 수사관도 또 있어요. 거기 굉장히 수사관들이 많이 파견돼야 돼요. 지금 보면 내란 특검이 있고 차상병 특검이 있고 그 김건희 씨 특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일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인력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사람은 좀 부족한. 그리고 이제 교정직은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좀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교정시설의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교정시설의 인력이. 그 교대 근무를 하거든요. 교대 근무를. 그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그 교정시설 환경도 좋지 않다. 그래서 많이 개선은 됐는데 가장 그래도 많은 인력을 채용하는 게 교정직 남자. 그죠? 뭐 매년 600~700명 이상을 뭐 뽑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정직 남자가 더 많이 또 필요하다. 늘. 여자도 이제 필요하고, 경찰 쪽이 이제 제가 우리 여기서 경찰을 가르치지 않지만 경찰 쪽이 내년부터 이제 남자 여자를 합쳐서 채용한다고 그래서 그럼 여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여자들이 필기 시험을 좀 잘 보는 편이에요. 잘 보는 편이에요. 남자들이 지금 많이 여자보다 좀 성적이 안 나와. 이게 좀 웃긴 얘기가, 요거 있잖아. 면접 들어가잖아. 면접 들어가면 여기서 최종 합격, 불합격 나오는데, 남녀평등 그 제도 아시죠? 양성평등제. 보통은 예전에는 양성평등 제도에 의해서 여자들이 너무 조금밖에 필기를 통과 못해서 여자를 추가로 합격시켜줬어. 여자를. 근데 올해 보니까 300명을 필기해서 붙여놨단 말이지. 여기서 한 240~250명 뽑는 거잖아요. 그럼 면접에서 떨어뜨리고. 그러면 이제 합격자 최종 사정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70명밖에 없네. 남자가 70명밖에 없어. 이 중에. 세상이 변했어요. 엄청난 여초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필기시험 준비를 잘해.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수험생들 옆에서 보면 여자들이 그래도 남자들보다는 친구랑 덜 만나요. 예. 남자들은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잘은 안 그래요. 그리고 수업 들을 때 보면 여자들은 필기를 많이 해. 필기를. 계속 뭔가 기록해. 꼼꼼해. 남자들은 뭐 이렇게 뭐 대충 백광훈이 강의 잘하네 오늘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스타일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지금 시험은 여자들처럼 준비하는 걸 그 원하는 시험 제도에 이게. 예?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여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쟤 공부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보자. 그러면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만큼은 조금 이제 여학생들 하는 공부 방식으로 좀 해주면 좋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여초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도 남자 경찰, 여자 경찰이 있는데 여자 경찰 그 준비하는 친구들이 점수가 더 높아요. 똑같은 시험 보면.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합쳐서 저 채용한다고 하니까 아마 남자 경찰 준비하는 사람들이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까지는 이 스케줄이거든요. 이 스케줄로 가서 이제 밀도 있게 해보고 준비 좀 잘해서 해보시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뭐 법률을 뭐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강의하면서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 책이나 제 강의를 많이 모델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근데 좀 따라와서 저를 완전 엎어버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면 꼭 사기꾼 같은데, 그건 뭐냐 하면 다른 어떤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거를 신경 썼다기보다는 제 앞에 있는 사람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잘 되면 돼요. 여러분들만 잘 되면. 그리고 인터넷 강의 듣는 사람들도 나중에 이제 합격을 하면 오거든요. 찾아오거든요. 그 사람들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 주자는 거죠. 집중해 주자. 그리고 수험 생활할 때 이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데, 제일 큰 유혹은 나태한 거거든요. 나태하게. 뭐 안 하고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나태함. 그러니까 좀 참으셔야 됩니다. 이 공부를 시작했으면 이건 나이가 많고 적고 다 나태한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참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1년 정도 참아주시면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발전은 있습니다. 그게 합격으로 나타나면 참 좋겠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건 모두 다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투자를 해서 열심히만 해주시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은 분명히 그 전과는 많은 발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제자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좀 집중해서 같이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해와서 그것만 알고요. 제가 뭐 다른 별도 취미는 없습니다. 운동 좀 하고, 그리고 뭐 그냥 집에서 있으면 뭐 판례 읽고 논문 읽고, 고양이들 좀 집에 몇 명 있어가지고 고양이가 고양이들 관리하고 그거고, 나머지는 다 우리 그 공부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잘 되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질문을 좀 받고 싶은데요. 질문을 좀 받고 나서 무슨 추첨 같은 게 있나 보죠? 오늘? 상품? 그런 거 있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하고 좀 질문 받고 제가 답변 드리고 그런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질문을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 중에 사전에 제가 그 질문지를 받았어요. 그걸 하나씩 소개해 가면서 여러분 질문도 받아볼게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소개하다 보면 여러분도 이런 게 궁금해? 그런 게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가 있죠. 김모 씨인데 2년 미만 정도 준비했고 응시 횟수는 2회. 직장 병행과 재시생을 위한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나 교수님께서 추천하는 커리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분은 준비를 좀 하신 거죠? 네, 준비를 좀 하셨는데, 문제는 직장을 병행하고 있다는 게 조금 이제 그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직장을 다니시면서 합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시험 전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휴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서너 달을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공부해서 합격을 한다는 건 조금 너무 힘든 일이고요. 왜냐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서너 달 정도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휴직 기간이 단호하게 필요하다. 그동안 해온 게 아깝지 않습니까? 따라서 마지막 한 11월, 12월 정도부터는 뭔가 공부만 하는 전업 공부 기간이 필요하다. 그거 하나 꼭 추천해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사람들 스타일인데 제일 중요한 건 기본 심화 이론이거든요. 기본 심화 이론, 기본서. 그러니까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본서를 늘 찾아봐라.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가 진행되면서 요약, 또 기출, 진모 이렇게 오지만 늘 헷갈리는 부분들은 기본서에서 늘 확인해라. 예,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커리와 합격 전략을 얘기해 달라. 예.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하셨을까? 커리와 합격 전략. 예. 알겠습니다. 커리큘럼 말씀드렸고, 그죠? 합격 전략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쎄요, 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합격자들이라. 공부가 그렇더라고요. 공부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될 때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그리고 이게 길어지면 슬럼프가 오죠. 이게 안 올까요? 여러분? 이거 오게 돼 있습니다. 오게 돼 있습니다. 저처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그 공부꾼도 옵니다. 책 보기 싫은 날이. 에? 오죠. 근데 이게 왔다고 너무 절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심각해져. 나 부모님은 어떻게 보지? 가족들은 어떻게 보지? 나 이렇게 하다가 또 나중에 안 되면 또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이겨내는 방법은 뭘까요? 잘 될 때 더 열심히. 어차피 공부가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할 땐. 그러면요, 나중에 슬럼프가 좀 오잖아요. 그래도 이걸 가지고 이겨내요. 얘를. 이걸 가지고 이겨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안 하는 기간이 좀 어느 정도 되잖아요. 예전에도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검찰에서 일하고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데 얘가 한 10여 년 됐나요? 들어간 지. 근데 이제 굉장히 잘해요. 잘하고 뭐 축구도 저랑 같이 이제 저 예전에는 이제 제자들하고 한강 시민공원 가서 축구도 했거든요. 주말에. 애도 명랑하고 좋아요. 좋은데 얘가 어느 날 사라져. 고향으로 내려가. 고향 부산. 부산에 내려가서 한 2달 그냥 쉬어버려요. 2개월을. 나중에 마무리할 때 나타났어. 그죠? 저하고 이때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교수님, 저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너무 좀, 그때는 현타라는 말도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현타가 와가지고 고향에서 친구들 만나서 친구를 좋아해요. 술 실컷 먹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부했던 게 아까워서. 근데 얘가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이때. 이때 한 5, 6개월, 4, 5개월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한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남은 기간에만 열심히 해. 남은 기간에만. 내가 보기엔 넌 금방 예전에 했던 그게 다시 회복될 거야, 상태가. 합격했어요. 근데 아주 고득점은 아니었어요. 얘가 모의고사에서 아주 우수했었던 애인데 나중에 70등인가 80등 점수 정도 돼. 한 200명 뽑을 때인데 그 정도로 합격을 했거든요. 얘가 합격한 이유는 간단하죠. 공부가 잘 될 때가 열심히 한 거죠. 공부 잘 될 때 열심히 으쌰 하면서 열심히. 그럼 안 될 때는 분명히 오는데 그 안 될 때 물론 얘는 좀 길긴 했어요. 미친놈이죠. 이거 공부하던 놈이 2달 동안 저 고향 가서 친구들 만나서 놀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슬럼프를 겪었어도 합격을 했다.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2달 동안 어디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이건 너무 안 좋은 케이스인데 여하튼 그래도 합격을 하더라. 그건 뭐냐? 할 때 하면 된다. 자기 자신 믿고 자기 가족들 믿고 자기 가족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공부할 때 이기적이어야 돼. 내가 공부 좀 하니까 좀 도와달라. 나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가족들도 좋아하죠. 가족들 앞에서 계속 불안해하고 막 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럼 가족들이 더 힘들어. 그죠? 기왕 공부하는 거 공부할 때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하세요. 그게 나중에 보면 이런 그걸 이겨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합격 전략 중에 하나는
긍정의 극대화 그렇게 말씀을 좀 요약해서 드려보고요. 한 분만 더 말씀드리고 지금 사전 질문이 좀 있어서 5과목 비중을 어떻게 두는지 궁금합니다. 국영항과 법 과목 중 어떤 과목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비중은 사실 똑같은데 나중에 이제 면접에서 당당을 좌우하게 되는 건 동점자일 땐 전공 과목 점수니까 전공 과목 그걸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형법과 형사소송법, 교정학과 형사소송법만 일단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형법과 형사소송법 중에서는 형법 비중이 좀 커야 됩니다. 공부할 때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최소한 이론 공부할 때도 형법이 좀 양이 많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6대 4 정도 시간을 하시는 게 좋고요. 교정학과 형사소송법도 교정학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뭐냐면 좀 외울 게 너무 성가신 게 많아요. 교정학이. 근데 이에 비해서 법률은요. 논리가 있기 때문에요. 논리에 익숙해진다. 논리에 타면요. 좀 나아요. 그러니까 교정학을 좀 6 정도 주시고 형사법을 4 정도 주셔서 공부하시면 좋겠고 국어 영어는 어학 과목이라서 사실은 나중에 되면 매일 해야죠. 매일 일정 시간은 국어 영어 해야 되고 국어 독해, 영어 독해가 제일 많잖아요. 저 문항 제일 읽어서 푸는 게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많이 읽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읽는 거고. 그래서 국어하고 영어는 일정한 기본기, 문법 그걸 어느 정도 했다면 기본적인 독해 공부는 매일 하시라. 매일 하시고 한국사는 암기 과목이거든요. 암기 과목인데 옛날처럼 지엽적인 문제를 내진 않아요. 흐름을 많이 내죠. 이제는 흐름. 사료를 몇 개 주고 이건 어느 시대냐. 그걸 알 수 있으면 어느 왕이냐. 그걸 알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뭐 문화사에서도 이건 어느 시대의 문화적인 산물이냐. 이걸 알 수 있으면 되는 정도. 그래서 옛날보다는 좀 덜 까다로워요. 예. 그러니까 국어, 영어, 국사 비중과 전문 과목 비중에서는 약간 비슷하게 두는 게 좋겠어요. 3과목 2과목이지만 국어, 영어, 국사 50, 전문 과목 2개 50. 그 정도 비중으로 두시고 전문 과목 안에서는 과목 특성상 교정학, 형사법은 교정학 6, 형법, 형사법은 형법 6 이렇게 둬서 하다가 나중에 기출부터는 똑같습니다. 기출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어차피 문제 풀어야 되는 거라서 그때는 똑같이 하시고 자기가 스스로 혼자서 공부할 자습 시간에서 정할 때는 그때는 기출부터는 좀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돼요. 뭐 공부 시간이 좀 늘어나야 되냐면 자기의 약한 과목. 공부하다 보면 알아요. 공부하다 보면 난 이 과목이 약하구나. 난 이 과목의 이 부분이 약해. 그걸 특정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시면 자기가 약해지는 과목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매주 아니면 2주 정도 간격으로는 자기 셀프 피드백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약한 과목, 약한 부분 그걸 시간을 좀 더 주자. 그렇게 해서 나가신다면은 잘 하시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참여하신 분들 질문 있으시면 한번 받아보고 없으면 또 이거 할 거고. 네. 요 뒤에 분. 예. 먼저. 네. 압수물 환부 공부했다고? 예. 예. 예, 예. 예. 일단 그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고민한 정도면 그만 봐요. 예, 예, 넘어가요. 괜찮아요. 압수물 하면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금방 정리되니까 그렇게 고민이 될 정도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 질문자는 그 정도 고민이 되잖아? 그럼 넘어가세요. 스타일에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 정도 고민이 됐다는 건 좀 많이 봤다는 얘기거든. 보는데도 잘 정리가 안 된다? 이런 거라서 그 정도 하면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 공부를 하면서 정리가 될 때가 있고 문제 풀면서 정리가 될 때가 있거든요. 또 나중에 이제 요약 강의할 때 정리가 될 때가 있고 커리큘럼이 다양한 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기회를 이제 같이 가져보자는 거거든요.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면
이렇게도 준비하고 저렇게도 준비하고 이렇게도 준비해 봐야 가능하거든요. 이 시험 준비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심리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좀 정리가 좀 안 되지? 이렇게 해봤는데 왜 정리가 안 되지? 그러면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약간 깊이 있는 어떤 학자를 키우는 시험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시험에 합격을 할 만하냐? 예, 그런 걸 뽑는 시험이어서 순발력이 좀 더 중요해요. 순발력이. 너무 깊이 있게 하려고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스타일상 좀 만약에 저러는 학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 대강하고 있는데 잘 정리가 안 되네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이야기하겠죠. 야, 너는 좀 정보 좀 차분하게 열심히 해라. 슬슬 지나가고 있어. 만화책이야 이게? 예, 그렇게 또 얘기를 하겠고 좀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 또 옆에. 재시생이라 시험 끝나고 6월 말부터 기출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응. 기출을 과목별로 끝낸 뒤에 그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과목을 하고 하면서 한 과목별로 쭉 연결을 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는 어떻게? 매일 하고 있고 매일 하고 있고. 문법이랑 형사소송법을 형법 기출 한번 쭉 돌리고 아하. 끝난 다음에 형사소송법을 돌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형법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기출만? 네 기출을 하면서 기본서 안 봐요? 기본서 보고 있어요. 기본서 하면서 기본 심화 이론도 강의도 들어요? 기본 심화 이론을 시험 끝나고 4월, 5월, 6월에 요약 강의랑 해서 한번 다시 들었어요. 그러고 기출로 넘어갔어요. 기출로 넘어오면 기출 강의는 안 들어요? 기출 강의는 아직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강의는 또 들어야 돼요. 강의를 들어야 자기 상태를 알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기출만 풀어서 풀리는 문제는 사람 심리가요. 풀리는 문제는 좀 난 이걸 안다. 안 풀리는 문제는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그거에만 너무 빠질 수가 있거든. 그죠? 아는 것도 틀릴 수 있고요. 나중에. 지금 틀리는 것도 나중에 맞힐 수가 있단 말이죠. 공부는. 그죠? 그러니까 늘 객관적으로 제3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뭘 준비할 때는. 그 시험을 준비할 때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물론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너무 혼자서 공부하고 있다. 강의를 좀 들으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커리큘럼상 우리가 또 11월, 12월에 기출이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리고 9월부터 요약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공부는 본인 공부 시간에는 하시고 앞으로는 커리큘럼을 좀 타셔서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정법 같은 것도 이제 다 체크는 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개정법 같은 게 지금 강의를 나가고 있으면 그런 게 벌써 우리 제자들은 그런 얘기가 어느 정도 접근이 돼 있거든. 그 부분에. 예를 들어 증인신문의 피해자 진술권 부분에 이제 개정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게 어느 정도는 확실히 몰라도 이런 게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병행을 하자. 본인 공부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강의를 듣는 시간을 좀 가져라. 오케이? 기본서는 그럼 전년도 걸 다 써도 되나요? 지금 벌써 지금 좀 진행이 돼 버려서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퍼펙트 서머리 요약부터는 좀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걸 지금 8월이니까 8월 내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9월부터는 커리큘럼 들어와서 하시면서 또 하면 훨씬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개정된 내용이 있으니까 저 퍼서부터라도 심판을 좀 봐야 돼. 네, 또요. 그러면 그 다음 또 질문이 공부한 지 한 6개월이 안 된 사람입니다. 응시는 아직 안 해봤고요. 초시생이라 막막하기도 하고 내년에 한 번에 붙고 싶어서 합격 전략 조언 등 유용한 정보들 얻고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초시생이라 막막하고 내년에 한 번에 붙고 싶어서 이 초시생 합격을 얘기하는 거. 그죠? 그러면
빨리 시작해야 돼요. 이 사람은. 그죠? 우리 수험가의 유명한 얘기가 한 달 빨리 공부 시작한 사람이 훨씬 낫다. 그 유명한 얘기 있거든요. 이 커리큘럼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중간에 들어오면 어떤 유혹이 계속 들어오냐면 어떤 커리큘럼은 좀 빼자. 요것만 듣자. 거기서부터 벌써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쭉 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아무 생각이 없고요. 처음부터 쭉 한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따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들어오시면은 그게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지금 8월인데 빨리 좀 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 이분도 지금 하고는 계신 거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 하고 계시다면 초시생은 간단합니다. 진짜 아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초시생 합격이 제일 행복한 합격이거든요. 진짜 본인이 어떻게 합격했는지도 잘 몰라요. 초시생은. 그리고 계속 약간 힘들어요. 겨울 12월, 1월까지도 계속 힘들어요. 왜냐면 실력이 안 쌓이거든. 계속 뭔가 날라가. 공부하면 계속 날라가고. 근데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해주시면, 제가 장담컨대 초시생도 1월, 2월 정도에는 이거구나. 이렇게 시험 보는 거구나. 그게 온다고요. 어? 단번에 오진 않아요. 그러면 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공부를 좀 빨리 하시는 게 좋다. 제일 중요한 합격 전략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다면 빨리 들어오셔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 시생과 달라서 제 시생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량이 있잖아. 쌓여 있는 게. 그래서 할만합니다. 제 시생이 훨씬 유리해요. 2년차, 3년차 합격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죠? 초시생이 그에 비하면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시생이 꽤 많이 합격하는 이유는 요즘은 콘텐츠가 잘 제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촬영되잖아요. 그죠? 콘텐츠가 너무 좋아요. 옛날보다. 그래서 그걸 100%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제일 중요한 건 그냥 공부에만 좀 올인해서 하셔라. 근데 재시생은 조금 다릅니다. 재시생은 이제 피곤하거든요. 공부를 좀 해온 기간이 있어서 좀 피곤하니까 컨디션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컨디션 관리를. 왜냐면 나중에 슬럼프가 올 가능성이 많아요. 재시생은 나 또 공부하는데 너무 지겹다. 이번에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사람이 그 심리적으로 좀 약한 거라서 그런 부분은. 그래서 평소에 약간 좀 초시생보다는 약간 자기 시간, 건강 관리, 그런 시간도 좀 가져가면서 컨디션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럼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죠. 역시 비슷한 공부 기간이 있는 분인데, 기본 개념 1회독 2026년 시험 대비 기본 개념 인강 절반 수강했습니다. 기출, 획지총 경험 없습니다. 이렇게 진도가 미흡한데 9월부터 학원 수강이 가능할까요? 좀 안 하긴 했네. 그죠? 근데 뭐,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안 하면 또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목표가 있는데. 만약에 목표가 이게 아니면, 요 지금 질문하신 분은 다른 일 하세요. 만약에 목표가 분명치 않으면, 그냥 다른 일 하세요. 그죠? 이 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아. 다른 일 하세요, 그냥. 목표가 분명치 않으면. 다만, 목표가 분명하다면, 당연히 빨리 해야죠. 지금 조금 부족합니다. 그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죠? 노량진 실강만 좀 공안직이 덜 듣는 거지, 지금 인터넷 강의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참여하신 분들 질문 한번 또 받아보고. 예. 기본 심화 이론을 실강 진도보다 2주 정도 늦게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핵심 지도를 연습을 그 진도만큼 따라가서, 만약에 기본 심화 이론이 더 중요하다면 기본 심화 이론을 2주치까지 빨리 따라 듣고 OX 연습을 조금씩 병행해서
처음 하신 분이에요? 공부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그 대학교 공부를 우리 안 쳐주니까. 예, 시험 준비 얼마나 했어요? 처음? 그러면은 OX 조금 나중에 하세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OX 하면 좀 벅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심화 이론을 한 시기적으로 앞으로 한 3주 정도는 기본 심화면 열심히 하시고 밀린 거 다 따라잡으시고 한 4주 정도 됐을 때 OX 손 대시면서 들어오시고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미루지 말고. 또 여러분, 그럼 또 이거 소개해. 빠르게 합격하는 전략이요. 지금 다 설명드린 걸로. 다 빨리 합격하고 싶죠. 근데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게. 경쟁을 해야 돼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그 경쟁률이 많이 떨어진 거죠, 지금. 그래도. 옛날에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검찰 경쟁률이 얼마 되죠? 출원 인원 대비 경쟁률이? 한 10대 1 됩니까? 그 정도인가? 몰라? 교정직 남자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5대 1 되나요? 여자는 좀 높겠죠. 아무래도 적게 뽑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몇십 대 1 그랬거든요. 그거보다는. 그리고 출원 인원이 다 열심히 준비하는 건 아니고 올림픽 정신으로 시험장에 오시는 분들 계세요. 시험장 공기는 어떤가? 이러면서 원서 한번 내보자. 그래서 시험장 한번 와서 공기 한번 마시고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약간 숙연해지고 문제지 받아보니까 하나도 모르겠고 그래 열심히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 경쟁률은 저는 한 3대 1 정도 봅니다. 실질적 경쟁률은 한 3대 1. 그 안에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겨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7월 이론반 실강을 시작했는데 공안직 강의는 이미 5월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8, 9월에 다시 기본 이론 시작하는 건가요? 시작하는 거라면 추가금을 내야 들을 수 있나요? 돈 얘기까지 하셨네. 5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4개월 동안 기본 심화 이론을 전체를 끝내자는 겁니다. 지금 강의가. 그리고 그러면서 핵심 지문 OX 연습 강의가 같이 진행이 되는데 핵심 지문 OX 연습 강의는 9월까지는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9월에 동시에 9, 10월에 핵심 요약 강의가 시작이 되니까 그것도 같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와서 새로 뭐가 시작되는 건 없습니다. 이 커리큘럼대로 갑니다. 이게 제 전통적인 커리큘럼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추가금 부분은 학원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전 잘 모릅니다. 이 절차는. 그리고 다른 분이 뭐 형법, 형소법, 공부 방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리면 형법이 이제 총론을 많이 내는 시험이에요. 총론을 많이 내는 시험이고 총론은 형법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그 개념과 그에 관한 이론과 판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의 특징은 이론학설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론학설 공부를 미뤄두면 나중으로 가면 그게 시간을 좀 잡아먹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슬럼프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형법 총론의 이론학설을 손을 대시는 게 좋겠고, 강론은 금방 적응될 수 있습니다. 강론은 각 개별적인 범죄 처벌 규정들의 구성 요건을 배우는 곳이라서 금세 적응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어렵진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또 뭐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한데 그 절차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절차를 중시하면서, 절차라고 하는 건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뭐 어떤 절차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절차가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절차가 있겠지. 이렇게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 거기서 이 절차를 진행할 때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어떤 요건, 그리고 이 절차의 특징이 뭔가,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어떤 판시를 한 중요한 판례 입장은 무엇인가, 이걸 정리하는 것이어서 형법보다는 공부하기 수월합니다. 그래서 60대 40 정도로 시간 배정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세요? 네. 아니요. 검찰이라고 하는 그 용어, 명칭은 사라지긴 좀 어려운 게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게 국무회의의 그 검찰총장 임면이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돼 있어요. 헌법이. 그러니까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은 검찰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검사라고 하는 명칭도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영장주의 조항에서. 따라서 검찰직이라고 하는 직렬은 그대로 가는데 일을 하는 일을 하는 곳은 다를 수 있죠. 지금 아직 뭐 확정되진 않았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에 놓고 그리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종래대로 놓는다. 이런 그 안도 있어요. 민주당 안이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우리나라는 선거를 해서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정책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업 시간에 무슨 정치적인 그런 그 의견을 표명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철저히 중립적으로인 사람이고요. 그래서 법과 절차만 잘 배우시면 됩니다. 시험을 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바뀌는 제도는 아마 바뀔 거는 같은데 일은 똑같은데 조직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보이고 또 인력 채용은 늘 우리나라는 제일 중요한 인력 채용 기준은 퇴직자가 몇 명이냐 그 직렬에서 그럼 퇴직한 곳을 채워 넣어야 돼요. 그게 다 예산이 배정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주 적게 뽑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퇴직자가 적었어요. 근데 지금 베이비붐 세대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퇴직하는 때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뽑았다고요. 그때 인력을.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그만두기 때문에 구멍이 많이 납니다. 구멍이 많이 나니까 이제 채용 규모는 일정 규모 이상은 될 텐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 얼마나 될지는 그건 좀 나중에 연말 연초 돼봐야 나오는 거죠. 또요? 네. 초신데 아까 형법, 형사법 이거 배분을 6대4라고 어. 하셨는데 혹시 형법을 보고 형사법을 이렇게 따라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같이 붙여가지고 초시면 같이 그냥 보시는 게 좋아요. 예.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막 제시다 뭐 이런데 본인이 좀 공부를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간 동안 한 2주 동안은 형법만 하겠어요. 뭐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반 정도는 형사법만 하겠어.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이고 처음 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야 되거든요. 커리큘럼 따라서 그게 제일 좋습니다. 또 있습니까? 질문? 93. 국어, 영어, 국사가 확실히 옛날보단 평이해졌어요. 그 평이해진 건 오래됐어요. 그리고 형법, 형소법이 그러니까 제가 좀 자세히 가르쳐서 그런지 인터넷 강의를 거의 제 강의를 듣는데 여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가 막 쉬워지고 그런 건 아닌데 실력들이 좋아요. 그래서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다 열심히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본질적인 원인은 거기서 찾고 있고 출제가 특별히 뭐 쉬워지고 뭐 턱도 없이 쉽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러다가 좀 목리를 볼 때가 있어요. 출제위원들이 간혹 가다가 이상한 문제 막 넣고 그러면 점수는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예상되는 수준 안에서 거의 출제를 했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비가 잘 돼 있고 또 콘텐츠를 잘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여학생도 열심히 하고 아까 여초 현상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300명 필기 시험에서 300명 뽑고 이제 면접에서 40, 50명 거기서 5, 60명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300명 중에 남자가 70명밖에 안 되니까 남자가 추가 합격됐잖아요. 최종 합격 사정할 때 추가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학생들이 살아났죠. 그 동점자 근처에 있던 학생들이. 그런
거라서 확실히 그 여자들이 선호하는 직렬이 커트가 높아요. 여자들이 선호하는 지금 다른 거 보세요. 다른 직렬도 세무직 같은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일반 행정직은 베이스고 우리 전체 직렬 중에서 공안직하고 세무직하고 이런 게 좀 대표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계십니까? 질문? 그러면 하여튼 오늘 제가 설명하러 나오면서 오늘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말씀드리고 좀 우리 생활적인 얘기를 좀 많이 좀 전달을 하고 또 여러분들 그 질문도 좀 많이 들어보고 본질에 충실한 게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질문도 해주시고 잘 참여도 해주셔서 설명회가 어느 정도 잘 진행된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고 제가 마이크를 우리 학원에 넘겨드리면 학원에서 또 여러분들 아까 진행된 절차 그거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제 순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